자,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할 거고 개념이 상당히 어렵고 팍팍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집중을 빡 해가지고 최대한 잘 따라오도록 해야 하고, 지금 선생님이 준 자료는 다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기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 내가 추가로 뭔가 붙인 거 있는 것만 준 거니까 교재랑 같이 펴놓고 보셔야 돼요. 교재랑 테스트는 뭔가요? 없습니다. 테스트는 토요일날 봐야겠죠?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미분 계수의 정의를 배울 때 3가지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3가지 현태 얘기해 보세요. 미분 계수의 정의. 미분 계수는 3가지.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다. 함수의 접선의 합수의 접선에. 자, 다 봐봐. fx가 있다 했을 때 f 프라임 a의 의미가 뭐야? FA의 미분계수. 분위기 어쩔 거야 이거. 아무도 대답 못해? 자, 앞으로 갑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쌓아서 가야 돼. 미분계수로 가보세요. 그럼 미분계수에서 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답해야 돼요? 아까 f'a를 보면서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입니다. 미분계수입니다. 또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3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억나죠? 이제 돌아오셔서 약간 리뷰를 해야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극한 그리고 가운데는 얘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추론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엄밀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개형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점에서 얘가 그 다음으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얼마나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등등의 정보, 즉 각 점에서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된다 했죠. 그래서 각 점에서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는 타입 1과 타입 2로 설명이 가능한데 둘 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취한 거였어. 기억나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취한 거였어. 그럼 미분계수를 매번 다 내가 구해가지고 계산하려니까 귀찮죠. 이게 첫 번째 귀찮다야. 첫 번째 귀찮음 때문에 내가 뭘 하기로 했어? 그냥 미분계수를 이끌어주는 도함수, 미계 도함수, 줄여서 도함수를 구하자 했습니다. 그럼 도함수는 현재 타입 1으로 구해요? 타입 2로 구해요? 까비. 타입 1 H로 된 거. 그러니까 타입 1, 2가 헷갈릴 수는 있지. 근데 뭔지는 알면 돼, 머릿속으로. H분의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기억나죠? 얘로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도함수를 구하면 그 도함수를 구해놓고 거기다가 x에다가 원하는 숫자를 막 대입하면 기울기들이 쏟아져 나오지. 오케이? 그런데 얘도 결국에는 도함수의 정의로 구하는 거야. 타입 1으로. 그럼 타입 1은 결국엔 극한을 풀어야 되잖아. 극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부정형을 풀어야 돼.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복잡하잖아. 여러분 나올 때마다 할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뭐 x 세제곱 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할 때마다 h f x 플러스 h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시계 3차식 막 다 계산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매번 하는 게 귀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뭐야? 미분법. 그래서 미분법을 배운 거예요. 미분법은 뭐야?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미분의 결과값을 미리 암기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암기한 결과값이 한 5개 돼. x n승을 미분하면 n x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설명했어? 설명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얘는 그냥 외우라 그랬지. 얘를 설명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복잡하다. 이항계수를 가지고 얘를 증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증명은 가능하지만 알 필요 없다 그랬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수배 K 실수배 가능해야 된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 중간에 빠졌네.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부터 실수배 가능하다. 실수배 가능하다는 건 여기 앞에 이제 K가 붙어 있으면 그냥 K는 살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수배 네 번째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가능하다. 다섯 번째가 곱의 미분법은 어떻게 한다. 공식 있었죠? F'G 플러스 G'F 이렇게 한다는 거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나눗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이거는 심화 미적분을 배워야만 가능해요. 미적분 가면 이제 몫의 미분법이라고 배워요. 딱 이 다섯 개야. 여러분이 앞에 펼쳐가지고 미분법에서 보면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딱 머릿속에 지금까지 들어있어야 돼. 이 흐름이.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현태 씨 알겠죠? 이걸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일단.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개념을 대충 공부하고 문제를 풀잖아. 문제가 풀려 안 풀려? 당연히 풀려. 왜? 개념의 극히 일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니까 문제가 풀린다고. 좀만 어려워지면은 개념 본질을 갖고 풀어야 되니까 안 풀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꺼내 쓸 수 있는 게 있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으로 왔어.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다 이용을 하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이란 어떠한 점에서의 접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원방에서 원이 있고 원 위에 어떠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는 구했었어요. 이때는 판별식 또는 점직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가지고 얘를 증명을 했었고 여기서 패턴은 총 3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기울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을 할 때, 그 다음에 원 밖에 점을 할 때 이렇게 3가지 패턴에 따라서 선생님이 총 케이스를 6개로 나눠가지고 했던 걸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야. 봐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사고방식이 똑같지. 그래서 수상에서부터 선생님이 사고방식을 수상 맞죠? 통일해가지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똑같다는 거야. 그럼 단지 이때는 우리가 미분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미분을 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를 배웠으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이라 함은 결국에는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한 점을 알아야겠지. 직선을 구하려면. 근데 한 점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 기울기를 안다는 전제하에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때 이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F'A 아까 배웠잖아. 얘 이름이 뭐다? 순간변화율이죠. 미분계수이죠.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다. 됐죠? 끝. 이게 다야.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공책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다 구했나요? y는 f'1 x-1 플러스 3 이때 f'1을 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미분계수의 정의로 구할 수 있고 더함수 구한 다음에 x에 1 대입할 수 있고 미분법을 통해서 더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 1 대입할 수 있다. 그랬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그때 미분법을 사용합니다. 미분법을 사용하고 1을 대입해주면 4. 그래서 여기가 4. 됐죠?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형광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한 가지 이제 추가로 우리가 알면 좋은 게 법선의 방정식이에요. 법선은 법칙을 만드는 선이라는 뜻이야. 법칙을 만드는 선. 좀 이상한데? 그래서 어떤 법칙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물리를 배우면 뭐 스넬의 법칙, 뭐 굴절에 관련된 공식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빛이 이렇게 오면 일단 이렇게 반사되죠. 이렇게 반사되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때 이걸 굴절각이라 그래. 그럼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세타야. 빛은 이렇게 굴절합니다. 그때 얘를 법선이라 그래. 왜 법선이라 하냐? 법칙을 만드니까 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직각인 선을 우린 법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때 접선에 대해서 수직 직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하는 거야. 법선. 그럼 법선은 똑같은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수직이지.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수직인 애들의 관계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는 F'A의 역수의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살짝 나와 있어. 그래서 얘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적어두시고. 이 법선의 방정식이 시험에 나오면 좀 까다로워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 잘 나오는데 또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는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 4번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따로 적어놓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오려서 붙이든 아니면은 뭐 필기를 하시든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법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어떻게 구하는지를 봐야겠죠. 케이스는 항상 세 가지라고. 케이스는 항상 세 가지. 기울기를 적지 마세요. 기울기를 알려주거나 위의 점을 주거나 밖의 점을 준다. 항상 케이스는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여기는 위의 점부터, 즉 접점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여러분이 잘 구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방금 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이때 핵심은 이거죠. 이렇게 놓는다가 중요한 거야. 놓는다. 임의의 t, ft를 놓고 얘를 이용해서 기울기, 내가 이제 알려준 기울기야. 이 m은 예를 들어 3 이렇게 대입하면 t가 나오겠지. 그래서 t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쓱쓱 넘어가는 것 같은 건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봐봐. 얘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 얘기거든. 얘는 그래프가 원래 있었겠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이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에 딱 접하는 우연한 상황을 이제 구해달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임의의 t, ft 이렇게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그 점에서의 계속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 중에서 이때 기울기가 1인 t를 찾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한번 해보면 빨라. 성윤이 식사하고 왔어요? 아니에요? 배가 안 고파요? 배터리 너무 아, 속이 안 좋아? 배터리 배탈이 났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그럼 어떡하죠? 저기 충전. 아, 충전하고 있어요? 충전하면서 충전하면서 하겠다고? 아, 런 하겠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잘 준비해서 보세요. 그 내가 재생 목록에 업데이트 해놨거든? 오늘 거 4개 올라와 있을 거야. 근데 짧아. 합치면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 근데 내가 일부러 강의 양을 줄이려고 한 거지 실제 늘리려면 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분량이야. 그 말은 문제풀이를 엄청 간소하고 너가 푼다는 전제 하에 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지켜보려고 하냐면 내가 강의 중간중간에 멈추고 하세요라는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지. 너가 멈추고 뭔가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알아서 하십시오. 다 했나요? 자 일단 T, FT를 놓고 시작하라 했죠? 이렇게 먼저 놔야 돼요. 여기는 G가 노라고 해놓고 먼저 미분부터 했잖아. 이러면 안 되지. 먼저 점을 이렇게 놔야겠지. 임의의 점을 놓고 얘를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그럼 미분을 해서 여기에 T를 대입하면 F'T가 2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1이 되게 하는 T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어색하더라도 이 과정을 잘 겪어주시고 직선을 이제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됐나요? 현태 이해했어? 그래서 연습하시면 된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시험에도 얘가 메인으로 나오기에는 좀 빈약합니다. 자, 그 다음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언제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내가 괜히 얘를 강조하는 게 아니야. 습관처럼 접점의 좌표를 놓으세요. 일단 습관처럼 놓고 이 T로 가득한 식을 여러분이 세워야 돼. 일단 T로 가득한 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좀 하시면 수월하다. 그러니까 얘를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연습한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원이 가물가물하잖아. 언제적 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지금 다시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풀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수업이 느려지는 건데 그래도 나 혼자 막 달리는 것보다 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저분하겠지만 반드시 이 식이 나와야 하는 거야. 이 식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점 하나를. 그럼 t가 2개 나오죠? t가 2개 나오는 이유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2개가 생길 수 있어요. 1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랑 이제 유리함수 공부했던 학생들은 유리함수 점의 위치에 따라 접선 몇 개 생기는지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까지 막 다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때그때 계산했을 때 식의 의미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법선의 방정식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점과 곡선의 최소 거리를 구할 때 법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점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곡선 사이에 수많은 점들하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때 가장 가까운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법선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되는 원리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원으로 설명합니다. 원으로 보시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계속 그려봐. 점진적으로 반지름을 커지게 하면서 그러면 처음으로 딱 닿을 때가 최소겠지. 원이 개못생겼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닿는 원이 딱 생겼을 때 딱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가 일단 최소 거리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최소 거리라는 거. 그럼 최소 거리가 됐을 때 내가 당연히 수직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선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법선을 알면 이 녀석과 연립해서 P점을 찾아낼 수 있겠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겠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 그러면 자, 또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곡선 위에 지금 여러 법선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이 점이라고 하면 접선이 이거죠. 얘가 좀 어려워요. 접선이 이거면 법선이 이겁니다. 법선. 그럼 이 법선은 여기를 안 지나겠지. 그치? 그럼 수많은 법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수많은 법선들이. 법선들 중에서 여기를 딱 지내주는 얘가 최소거리야. 왜 최소거리가 되냐 하면 원을 그려가지고 원이 여기에 접한다로 증명한다는 거야. 그 결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막 과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상황을 잘 기억하세요. 점과 곡선의 최소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법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곡선 위에 여러 법선 중에 A점을 지나는 법선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랜덤한 녀석 이렇게 구해봤고 대입을 했죠. 똑같은 거야. 뭘 구하면 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돼. 얘만 교체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역수로. 오케이? 민수 따라오고 있어.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돼. 대입. 그러면 우리가 법선의 방정식을 확정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잡한 거야. 법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면은 내가 t값을 알아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그 t값을 대입을 하면 당연히 이 p점을 찾을 수가 있겠지. 내가 t라고 한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점점 거리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놨고 같이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합시다. 점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곡선이 있고 자, 이 점에서 이 곡선 위의 점 P의 거리 선분 AP의 길이를 K라고 하자.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곡선 위에 점이 있고 밖에 A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AP의 거리가 최소일 때는 언제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법선의 방정식이 성립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 길이의 제곱값의 최소를 구해라 했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고 역수를 취해줘야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지금 t 대신 a 쓴 거예요. t 대신 a. 그러면은 다시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t, 2 마이너스 t 제곱이잖아 원래. 이거 대신 a를 쓴 거야. 민수 따라오고 있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t죠. a로 바꾸면 마이너스 2a. 근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빠르게 구해야 한다는 거야. 현태 오케이? 현태 여기다 뭐 대입해야 돼? 몇 컴마 몇을 대입해야 돼? 여기 기준으로 몇 컴마 몇을 대입해야 돼? 여기에다가
여기는 없어 화면에. 여기 교재를 봐야 돼. 선생님 프린트를 봐야 돼. 여기다 뭘 대입하는 거야? 그렇지. 1,0을 대입을 합니다. 1 들어가고 0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 으라차차 3차가 나왔지. 믿음을 가져야 돼. 된다는 믿음. 그래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를 맞춰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A가 3개가 나와. 이게 여기가 좀 어려운 포인트야. A가 3개가 나오거든. A가 하나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허수가 아니야. 잘 보면 여기랑 여기랑 부호가 반대면 절대 허수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몰라. 판별식 생각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얘랑 얘 부호가 다른 무조건 양수가 나와서 얘는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근해 공식 써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내가 여기다 최대한 적어놓으려고 했는데 안 잘렸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 1 하나랑 무리수 2개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하나랑 무리수 2개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녀석은 아무래도 이게 플러스일 때겠지.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라 해서 생각을 해서 P점을 A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주면 답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요즘 메타야. 봐봐. 여기까지가 수투지. 여기까지가 수투지 내용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내용이야 다? 공통수학이죠. 요즘 메타라니까. 킬러를 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공통수학을 끄집어다가 시험에 내고 싶어. 그러니까 얘들한테 봐 얼마나 딜레이가 걸리겠어 이거 푸는데. 당연히 이거 열심히 풀어놓은 재수생들도 이건 잘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밸런스 패치를 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여러분은 미리 대비를 해야겠지. 이걸 잘하게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궁시렁 거리지 말고 아 이거 해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법선의 방정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 제일 쉬운 내용이에요 이게. 할 내용 중에. 그래서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면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방금 했던 거죠. 새로울 게 없습니다. 새로울 게 없고 한 가지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곱의 미분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F, G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현태 그렇지. 훌륭해. 이걸 쓰는 거지. 얘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앞에서 연습을 다 시켰으니까 얘 안 풀고 넘어간다고 양아치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전략해 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중요한 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죠? 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3도 당연히 넘어가겠지. 앞에서 했던 거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법선의 방정식 문제는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내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4가 이제 이게 어려운 내용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다 뺀 거야. 그냥 진짜 필수적인 내용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돼요. 한 장 넘기면 그러니까 화면에 뭐가 많다. 선생님 프린터를 나눠줬습니다. 다 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말을 보세요.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이라 했어. 그러면 곡선이 일단 두 개가 있겠지. 그럼 여러분이 상상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곡선이 두 개가 있다. 잘 안 와닿잖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라고. 곡선 FG. 근데 이렇게 FG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런 개형을 다 그릴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공통 접선이라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함수의 교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갖는 경우야. 선생님 교점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두 개 다 미분 가능해야 이게 가능한 거야. 두 개 다 미분 가능하면서 이렇게 싹 접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한 점에서 딱 접할 때. 그러니까 접한다는 의미 자체가 원래 그런 거야. 미분 불가능한 예를 들어 뾰족한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상수함수가 있어요. 상수함수가 있는데 얘하고 이렇게 접했단 말이야. 접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무조건 기울기가 얘란 소리예요. 만약에 이때 얘가 이렇게 안 생기고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곡선을 여기다 그리고 싶잖아? 그럼 반드시 얘는 좀 날씬한 애가 반드시 얘는 최소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접할 수 없어 얘랑. 접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초록색하고 딱 한 점에서 만나려면 반드시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같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지금 증명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받아들이시고 첫 번째 케이스일 때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서로 일치한다까지 동의한 상황. 오케이? 케이스 1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공통인 교점이기 때문에 이때 함수값이 같겠지. 함수값 같겠죠. 그쵸? 그 다음 또 뭐도 같냐면 미분 계수도 같겠지. 그래서 얘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에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함수값이 같고 이때의 미분계수도 같다 라고 푸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죠. 여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하나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대충 이런 느낌. 여기서 마이너스 1, 썸띵에서 접하고 여기서의 미분계수도 같겠지. 이런 상황. 간단하죠? 푸는 거. A, B 값을 두 개의 식에서 연립을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적어놓은 걸 보면 플러스 알파야. 여러분이 기운이 빠지겠지만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한 단원에 한 두 문제 빼놓고는 죄다 시험에 출제되기에 민망할 정도로 쉬운 문제예요. 수능 기준. 이렇게 쉬운 문제 안 나온다는 거지. 물론 2점짜리는 나올 수 있죠. 이 정도 수준에서. 근데 적어도 유의미한 점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 그러면 공통 접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A, B 구하세요 해서 이렇게 대입하는 식의 문제는 틀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정답률이 80-90%가 나와요. 그럼 정답률이 40% 뭐 50%까지 떨어져야 유의미한 거거든. 여러분이 맞췄을 때 의미 있는 문제는 정답률이 40%에서 60%야. 객관식 기준. 주관식 기준으로는 30%대까지
20%대까지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솔직히 틀려도 돼.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지 않아. 물론 그것까지 다 맞춰야지 초고득점을 하겠지만 일단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 타겟은 무조건 정답률 40%에서 60% 박스권에 낀 문제를 맞출 줄 알아야 여러분이 안정적인 등급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 문제들 풀 때는 얘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이러한 방식의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부터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가 나오면 항상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new 함수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new 함수란 무엇이야? 대부분은 차함수, 뭐 뺀 함수라고 하는 분도 있고 뺀 경우예요. 그럼 잘 봐봐. 얘랑 접했지. 그럼 이건 처음 보는 사고 방식이 아니야. 우리가 2차 함수 있고 2차 함수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있었잖아. 그럼 얘를 풀 때 2차 함수에 1차 함수를 뺐지. 빼서 넘겨가지고 판별식 구했잖아. 기억나? 예를 들어 이 fx가 y는 x제곱 플러스 x고 이 g가 2x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가 접하는지 뭐 일련의 관계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냥 2x로 할게요. 이렇게 하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했어? f에서 g를 뺐죠. 그래서 f에서 g를 빼서 마치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 이렇게 생긴 형태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f에서 g를 뺀 걸 new 함수라고 선생님이 불렀고 이때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지. 뺐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의 이렇게 안 생기긴 했지만 이 친구의 판별식을 해보면 교점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죠. 얘는 지금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어요. 사실 이렇게 지나야겠기 때문에 얘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교점이 있죠. 그 말은 FA에서 GA를 빼주면 0이란 소리지. 그치? 둘이 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풀이는 이 뺀 함수가 반드시 뭘 갖는다? 인수로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제곱이지. 왜 제곱일까? 이게 이제 중요하지. 왜 제곱이냐면 여기다가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접했죠. 그래서 내가 이가 f에서 g를 빼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생겼습니다. 잘 봐봐. 이렇게 접했다는 건 이 점에서 이 점을 빼면 양수죠. 양수지? 그만큼 양수가 나왔다는 거야. 길이를 지금 내가 안 맞게 그렸어. 그러면 여기서 f에서 g를 빼도 양수죠. 양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만큼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다가 서로 값이 같으니까 빵이 나왔지. 그 다음에 다시 f에서 g를 빼면 또 양수지. 그래서 이렇게 양수값이 생긴다는 거야. 계속 양수값이. 오케이? 현태 이해했니?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녀석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빼는 새로운 함수, new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접하고 넘어가요. 뒤에서 오늘 강조할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운스라고 합니다. 바운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럼 이 바운스 형태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겠지만 제곱 형태로 떨어집니다. 이 점에서 x 여기가 a였다면 x-a의 제곱 형태. 엄밀히 말하면 짝수승도 다 돼. 짝수승. 그래서 이 정도의 일단 배경 지식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얘를 봐봐요. 미분 계수도 같아야 되잖아. 미분 계수도 같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 프라임 x하고 g 프라임 x를 뺐을 때도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라는 소리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오케이? 이해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의 차도 x-1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소리야.
다시 fx랑 gx의 차도 x-1을 인수로 가져야 하고 그것을 미분한 녀석도 얘를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1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 얘는 미분하면 사라져버리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남아있으려면 최소한 2개 이상 있어야 얘를 미분을 해도 어떻게 돼? 2 앞으로 떨어지고 얘가 살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를 AX라고 하면 얘를 내가 미분을 했을 때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했을 때도 x-1로 얘가 묶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여기가 인수가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래야 x에 지금 내가 이걸 다 반대로 썼군요.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식으로도 설명을 했고 여기 지웠지만 아까 그래프로도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함수는 이렇게 적어진다 는 겁니다. 공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뭘? 여기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적어야 하는 거예요. 칠판에 선생님이 써놓은 과정을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빼보면 좌변은 이렇게 나오죠. 2개 함수를 뺀 겁니다. 3차에서 2차를 빼는 게 낫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반드시 얘를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거야. 공통 접선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여기 AX는 X 플러스 N이라 적을 수 있죠.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요. 괜찮죠? 여기까지 따라왔지? 형태 따라왔지? 자 그럼 난 n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봐봐 얘 3차식이죠. 얘는 3차식이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3개지. 3차식은 정보를 4개나 줘요. 내가 최고차항이 1이니까 정보를 3개 주겠지. 2차, 1차 상수항의 개수. 그러니까 식이 3개 있기 때문에 난 얘를 다 연립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잘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끝에서부터 천천히 보면은 b-2는 n이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거. 그리고 쉬운 거부터 하자고 쉬운 거부터 해보면은 2차식을 보면요 2차식은 얘랑 얘의 곱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곱이죠. 그러니까 2차식은 얘랑 얘의 곱이니까 n 얘랑 얘의 곱이니까 플러스 2야. 근데 이게 2잖아. n은 0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수 비교해가지고 n은 0이란 거 찾고 n은 0이란 거 찾았으면 아까 항수항이 얘랑 n이라 했지. 그러면 n이 0이니까 얘가 0이라고 그럼 b는 2네. b가 2인 거 찾았으니까 마지막 여기까지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한정에서는 얘가 더 빠르겠지. 그냥 이렇게 툭툭 하는 게. 그치?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뭔가를 떠올려야 되잖아 내 머릿속에. 그때 이 상황에선 이 풀이가 있다는 걸 떠올리면 뭔가 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풀이를 알아놔야 돼. 여러 풀이를. 알겠지? 현태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때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설명해주는 강의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듣는 게 좋아요. 확실히 수투는. 그러니까 다른 강의를 참고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게 최소라고. 이거보다 더 알려주겠지 다른 선생님들은. 하지만 케이스 2 공통 접선을 갖지만 이것까지 하고 싶시다. 공통 접선을 갖지만 교점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우연히. 그치?
둘이 공통 접선이긴 해. 그런데 이 공통 접선이 서로 다른 점을 지날 수도 있겠죠. 이해하지?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한 앞에서처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뭘로 풀어야 되냐면 평균 변화를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풀이 자체를 얘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선의 방정식 문제를 외워야 하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외워버려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내신에서 안 털리는 거야. 그럼 여기 문제가 없잖아. 문제를 내가 여기 갖다 놨다 이거지. 4-4 다 옮겨 적어서 여러분 이걸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딱 줬어. 얘를 주고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는 평행이동 관계지.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공통 접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풀라고 했겠지. 근데 그게 절대 같은 점에서일 리가 없다는 거야 지금. 자,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개형을 나중에 완벽하게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상황이야. 슈 이런 식으로 미로 4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지. 이 상황에서 얘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기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점에서 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어떻게 풀어야 하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어떻게 풀어야 하냐? 평균 변화율로 하는 거야. 그럼 평균 변화율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를 내가 예를 들어 a, fa라고 놓고 여기는 b, 라고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내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평균 변화율 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했으면 여기는 a 세제곱일 것이고 여기를 b라고 놨으면 얘는 b 세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의 평균 변화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둘 중에 아무 점이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하면 되겠지. 이해해? 뭔 말인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이 상상력을 총동원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접했을 때 기울기가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나와야 할 것이고 여기서도 기울기가 그 기울기가 나와야겠지.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막 세워가면서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건 손으로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풀어보십시오. 당연히 맞출 거라 기대는 안 하고 일단 한번 풀어보는 걸로. 잠깐만 선생님 좀 추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얘를 딱 봐서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까랑 같이 어떻게 해보겠어? 뭐 어느 점이라고 안 줬으니까 a라고 해보면 a 세제곱하고 a 세제곱 플러스 4가 같다라는 걸 놔볼 거 아니야 한번. 그치? 없잖아. 얘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2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도 못 그린다고 하자 이거야. 지금 개형도 내가 못 그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개형을 못 그린다고 하면 그냥 어떤 직선이 있겠지. 어떤 직선이 있겠지. 근데 얘가 우연히 뭐 할 거야? 공통 접선을 갖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a, n은 a 세제곱일 것이고 얘는 b, b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개형을 못 그려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개형을 그리면 좀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생겼지 뭐 그것도 모르잖아 지금. 해보십시오.
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적어놨겠죠. 그런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각각의 두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야 되잖아. 여기서 여기가.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합니다. 각각 미분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A를 대입하면 3A, 여긴 B를 대입하면 3B제곱. 얘가 같다라고 놓죠. 그럼 A제곱과 B제곱이 같아야 되는데 둘이 같은 점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A는 B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절대값만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B다 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A에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우리가 평균 변화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A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지금 잘 표현을 해봤고 여기서 그 녀석이 아까 3a제곱이랑 3b제곱 둘 중에 하나 갖다 놓고 쓰면 되는데 b로 쓰는 게 통일이 더 좋겠지.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랑 같다로 정리를 해주면 b 값이 1이 나옵니다. b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지. 됐나요? 그러면 b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기울기는 3이고 한 점은 아무거나 갖다가 쓰면 되겠죠. 여기 1,5네요. 1,5고 기울기가 3인 거니까 y는 3x-1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걸 한번 평균 변화율로 구하는 거야 라는 경험이 없는 학생은 시험장에서 풀기 어렵겠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꼭 얘까지 같이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교재를 만들 거면 이렇게까지 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이렇게. 이해했어? 어려워. 연습해봐야겠죠. 그냥 잘 필기를 해놓으세요. 공책에다 해뒀으면 내가 어디다가 적었는지까지 잘 해놔. 집에 가서 꼭 풀어봐야 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직선을 구해내는 겁니다. 쉬었다 하죠.